여러분, 2004년 중국 윈난성이라는 곳에 사는 리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2004년도에. 이분은요, 평소랑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강도가 휘두르는 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긴급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의사는요, 이 리씨 머리에 겉에 칼자루만을 제거하고 이 머리 안에, 그러니까 뇌 안에 칼날을 남겨두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의사분이. 그러니까 칼에 이렇게 찔렸어요, 머리에. 여기만 제거를 하고 머리 안에 박혀있는 거는 그대로 둔 채로 봉합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이 이후에 이 리씨는요, 머리, 뇌 안에 칼날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년 정도가 흘렀어요.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또한 이 머리에 칼날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하게 몸에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생활을 해왔던 거죠. 7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7년이 지난 2011년 코와 입에서 구취가 심해지는 거예요. 정말 막 심하게 악취가 이제 하면 코에서도 악취가 나고 입에서도 악취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요,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해보니까 머리, 뇌 안에 칼날이 박혀있는 게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나서. 지금 이 옆에 영상이요, 당시 리씨 머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니, 7년이 지나서 찍어보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당연히 의사들과 너무 놀래서 바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리씨의 뇌에서 꺼낸 칼날은요, 밑에 무려 길이 10cm에 폭 1.8cm의 칼날이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요만한 칼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10cm의 칼날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리씨라는 남성은요,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뇌에 칼이 박히고도 아무런 몸에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걸까? 정말 큰 칼날이 정말 큰 칼날이 박혀 있는데 7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 구취 때문에 그것도 병원 가게 된 거였잖아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얽혀있는 뇌 안에 다른 물질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 가능했다라는 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리씨의 사례는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리씨의 경우에 뇌의 민감한 부위를 절묘하게 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해증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인데요. 지금 제가 이 미스테리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뇌가 있었어요. 정상적이었어요. 뇌가 정상적으로 있었다가 사고로 인해서 뇌의 절반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전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뇌 한쪽이 없어진 거죠. 뇌 한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뇌라는 거는요, 정말 뇌 안에 피만 살짝 고여도 사람이 쓰러지게 되거나 뇌 일부분만 살짝 잘못만 건드려도 판단 능력이라든지 몸의 작용이라든지 바로 반응이 오게 된다고 해요. 뇌의 절반이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1987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편의점에서요,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는요, 당시에 14살이었던 아하드 이스라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이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에 총을 맞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이 소년은요,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른쪽 뇌의 대부분을 잃게 됐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 뇌의 대부분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하드 이 소년은요, 전혀 외형적으로만 조금 달라졌을 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이 상태로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단과 대학까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즉 이 말은요, 오른쪽 뇌가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외형적인 것 빼고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한쪽 뇌가 없는 아하드. 당시 사건이 일어나고 아하드 소년은 5시간에 걸친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의 의사들은요, 이 아하드를 포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시 가족들, 보호자들한테도 아무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살아나더라도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의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아하드는 첫 번째 수술이 끝나자마자 엄마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다리 기능, 그러니까 다리 기능만 좀 안 좋아졌을 뿐, 약간 이제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휠체어를 좀 타야 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뭐 손을 움직이거나 뭐 크게. 오히려 이 아하드는요, 자기의 머리에 대해서 내 머리 꼭 찌그러진 농구공 같다고 하면서 농담까지 할 정도였대요. 옆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른쪽 뇌가 다 없어진 거거든요. 한쪽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의료진은요, 이 없어진 아하드의 오른쪽 뇌, 이 지금 옆에 외형을 바꿔주는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좀 다니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을 바꿔주는 수술. 의사들은요, 딱딱한 실리콘을 아하드 머리의 오른쪽 이 비어있는 뇌 부분에 이식을 하기로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움푹 패여진 부분에 이제 딱딱한 실리콘을 넣어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다행히 이 수술도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당시 수술하고 지금 딱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 외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됐죠. 결론적으로 이 아하드의 겉모습 또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됐습니다. 심지어 아하드는요, 오른쪽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휠체어를 탔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걷는 것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걷는 것까지. 오른쪽 뇌가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걷는 것까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오른쪽 뇌만 없을 뿐 정상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이 이후에 아하드 소년은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학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고 해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는요, 신경계를 통합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뇌 무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대뇌라고 해요. 이 대뇌에서는 기억이라든지 감정,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뇌라는 곳은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손상돼도 몸에 엄청난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하드 남성의 사례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라고 해요. 이 리씨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해봐요. 머리에 피만 살짝 보여도 사람이 쓰러져요.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조금만 늦게 돼버리면 사람이 죽고 살고가 또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살고 있는 카메론 모트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 이 소녀는요, 3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발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발작이 일어나는지. 이 소녀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신체 이상이 갑자기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옆에처럼. 이렇게 갑자기 잘 놀다가 팍 하고 발작이 일어나고, 이 증상은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론 소녀는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말도 잘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부모는 당연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요. 의사들이 수십 차례 걸친 뇌 검사를 한 결과 이 소녀의 병명은 뇌가 파괴되는 희귀병인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대개 이 병은요 4살에서 9살 사이의 유아들한테 발병이 된다고 하고요. 신체 일부의 마비와 지능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 난치병이라고 해요. 이 카메론 소녀의 이런 증상이 점점점 악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 의사들은요 감염 상태였던 이 카메론 소녀의 오른쪽 뇌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뇌를 그냥 다 잘라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시 의료진들은요 이 카메론 소녀의 왼쪽 몸에 마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오른쪽 뇌를 다 제거하게 되면 카메론 소녀의 왼쪽 몸이 다 마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왜냐? 오른쪽 뇌는 사람의 왼쪽 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카메론 소녀는 오른쪽 뇌 제거 수술 후에 4주 만에 병원을 걸어서 나갔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요. 오히려 질병을 앓았던 오른쪽 뇌를 제거한 후에 언어 기능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뇌를 제거하니까 오히려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신체 이상이 발생할 거라고 의사들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진 거죠. 이 뇌라는 곳은요, 부위별로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 기능은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져 왔어요. 인간의 뇌는요, 전두엽, 축두엽, 부정엽, 후두엽 이렇게 4가지의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기억이나 이해나 감각이나 뭐 사고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대요. 이들 부위들 중에서 한 곳이라도 손만 까딱해도 먼지만 살짝 잘못 들어가도 물건을 인식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요, 만약에 지금 전두엽 부분이 살짝 손상이 갔어요. 그러면 두정엽이라는 곳에서 전두엽이 일하고 있는 그런 거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손상된 부분을 다른 뇌의 부분이 대신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때까지 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제가 들려드린 사례들, 아하드 소년이나 카메론 소녀나 리씨 남성, 이 사람들의 사례는요, 뇌가 아예 없어도 정상인처럼 생활을 했어요. 이 얘기는요, 뇌 한쪽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남아있는 뇌에서 대신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까지는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회복이 안 돼요. 두정엽이라는 데에서 전두엽 일을 대신 수행을 못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로 보면
오른쪽 뇌를 아예 없앴는데 왼쪽 뇌가 대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이해하셨나? 제가 좀 설명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는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7살의 한 소녀를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 소녀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왼쪽 뇌와 함께 대뇌의 특정 기관인 언어 중추라는 곳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었대요. 그러니까 언어 중추라고 하면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뇌 중에서.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을 떼어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요, 언어 중추 기관을 제거하고 왼쪽 뇌를 제거했는데도 네덜란드어와 터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의사들은요, 남아있는 오른쪽 뇌가 사라진 언어 중추 기관이나 사라진 왼쪽 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대신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밝혀낸 뇌의 지식은요, 정말 극소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뇌의 기능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뇌라는 거는 신비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다쳤음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희귀한 사례라고 보고만 될 뿐,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뇌가 있다가 반 이상이 없어졌음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일반 생활이 가능했던 건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첫 번째 이야기라 굉장히 좀 버벅거려가지고 좀 되게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뇌 반 이상이 없어졌을 경우, 흔치 않은 사례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